불교tek 14기 3월 4일 개강해서 마지막 수업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강의를 잘 받으셨어요? 뭐뭐 공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끝나는 그 시험 한번 봐야 되는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이러면 뭐든지 졸업고사가 있잖아요. 졸업고사. 졸업을 수료를 하려면은 얼마든지 공부를 하셨는데 여러분 테스트하고 거기에 통과된 사람은 졸업시키고 나머지는 재수강하게 하고 그게 정석인데 불교 대학은 참 좋은 대학입니다. 시험도 안 보고 여러분이 이제 했던 여행 일정을 한번 되돌려 보시면은 첫 수업을 무슨 수업 받으셨어요? 기억에 있는지 한번 그거 기억에도 없으시죠? 첫 수업을 뭐 받았습니까? 불교 개설. 누가 강의했습니까? 불교 개설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강의는 누가 했습니까? 성호 스님께서 무슨 강의를 하셨어요? 남방불교 수행과 이론 실천 어떠셨어요? 요즘에는 학생이 선생을 평가하는 시대야. 요즘에는 대학교도 다 교수 평가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평가하셔요. 그래가지고 평가가 안 좋으신 분들은 다음에 탈락시키고 좋은 우리 법사님이면 또 모시고 남방불교 수행과 이론 실천 어떠셨어요? 이것도 이제 양비론이겠죠. 좋은 분과 또 그렇지 않은 분, 또 그저 그런 분. 우리가 이제 선택이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이 세 가지를 평가하거든요. 좋다, 나쁘다, 아니면은 그저 그렇다.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은 수준의 차이. 내가 알면은 좋은 것이고, 내가 모르면은 별로 안 좋은 것이고. 이것은 각자의 기준이에요. 하지만은 각자의 기준 가지고 수강생들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나중에 한번 평가를 한번 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뭘 수업하셨습니까? 남전 스님의 무슨 수업? 유식 공부를 하셨어요. 남전 스님 수업은 어떠셨어요? 유식이 뭐예요? 수업하셨잖아요. 유식. 모든 것은 유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유식을 알면 재밌어요, 사실. 유식 공부를 하면 진짜 재미있는 것이 유식 공부거든요. 우리가 이제 식으로 따지면 7식, 8식 이렇게 준다는 아리아식. 모든 식은 식에 다 저장되어 있다. 식은 현대적으로 말하면 뭐죠? 메모리 카드예요. 메모리 칩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데 내가 몰랐다 해가지고 그 저장되어 있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끄집어내지 못하면은 내가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빨리 끄집어내는 것은 뭡니까? 익숙한 거. 익숙한 것은 빨리빨리 끝낼 수 있겠죠. 그리고 낯선 것은 내가 메모리 안에 저장되어 있지만은 빨리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건 뭡니까? 그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 행동만 습관이라고 표현하지만은 말의 습관, 생각의 습관. 우리의 안에 입에서 육관을 통해서 다 거기서 길들여져요. 육관. 안에 입에 설신을 통해서 다 길들여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좋다고 표현한 것이고 내가 낯설면은 또 그렇지 않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유식이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남주 선생님 유식을 공부하셨고 그 다음엔 누가 뭐 했습니까? 원영 스님, 원영 스님 강의 어떠셨어요? 뭐가 좋았어요? 좋으면 좋은 것을 얘기 한번 해보셔요.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을 때 하호 하고 있다가 돌아서 여기 설법표 나가는 순간 남는 게 있는지 없느냐. 그 재미있는 강의는 그때는 좋은데 내 기억에 메모리 칩해가지고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현실화 되느냐 안 되느냐, 지적으로나 내한테 삶에 얼마나 그것이 되느냐. 환경은 굉장히 방대한 경쟁이잖아요. 원영 스님 섭외할 때도 스님 이거 골라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뭘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화환경을 어떻게 이거 다 하실랍니까? 화환경은 1년 12달 해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화환경이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제 동작 이제 품 가지고 이제 하시게 됐는데 워낙 이제 원영 스님은 강의를 많이 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라서 아마 잘 들으시리라 믿고. 그 다음에는 뭐 했습니까? 순원 스님이 어쩌면 문화 강자죠, 문화 강자. 문화 강자인데 불교 문화, 불교 상식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알았을 때는 그 의미가 새롭게 반주돼서 큰 도움이 되지만은 그냥 모른다면은 그냥 돌탑에 불과합니다. 탑에 불과하시고 석탑이나 정각이나 현판이나 이런 것들이 큰 울림이 없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하나하나 조각 하나하나 문 하다못해 법당의 문 창살 하나하나까지도 다 의미가 있거든요. 법당에 있는 법당 문살 하나에도 의미가 있다고. 근데 모르면은 그냥 아름답다 하고 말아버려요. 근데 그 속에 담긴 강의를 시키면서 순원 스님이 아주 전문가셔가지고 강의를 참 잘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누가 강의했어요? 교무 스님이 부처님 생에 강의 잘했어요? 앞에 놔두고 강의 못했다 그러면 안 되지. 앞에 계시는데 부처님 생애 강의를 이제 교무 스님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해능 스님께서 이제 티베트 불교를 해줘요. 티베트 불교에서 우리가 많이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아마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 이제 공부라는 것은 뭡니까? 지적으로 좀 이해가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공부란 것은 모르면 무식이잖아요. 근데 알면 알수록 우리 유식해지거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부분들이죠.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이제 해능 스님이 저기 경상도 울산에서 먼 길 제일 먼 곳에서 오셨어요. 강사, 저도 이제 강사 섭외할 때도 고려되는 부분이 너무 먼 곳에 오시면 제가 죄송스러워요. 오시고 가시고 이게 하루 걸리거든.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해능 스님께서 먼 길을 마다하시고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건강 스님 강의가 참 좋은데 이게 들쑥날쑥 해가지고 강의를 완전하게 다 못 받으셨죠. 이것도 시절 인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절 인연. 항상 변수가 있잖아요. 건강 스님이 워낙 바쁘신 분이시고 또 성가대에서 또 소임을 받고 계시고 이러셔가지고 요일 또 갑자기 우리 맨 처음에 이것은 짤 때는 3월 달에 짰는데 10월 달 되니까 이제 학사 일정이 바뀌고 그래서 변동이 좀 생겨서 여러분한테 혼란을 드려서 죄송한 것을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건강 스님도 그래서 나중에 언제든지 부르면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기를 연장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빨리 졸업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건너뛰었고요. 지난번에는 마지막으로 누가 하셨죠? 인경 스님. 인경 스님 강의 어떠셨어요? 인경 스님은 방금 전에도 다녀가셨는데 인경 스님이 저 후배거든요. 후배.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고 와요. 우리 절치배가 송광사 같은 문중이고 이제 같은 식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인경 스님 족보로 따지면 조카인가? 조카뻘 돼요. 조카뻘이 됩니다. 근데 속가 나이는 저보다 많아요. 근데 출가 나이는 나보다 어려요. 그래서 후배예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신데 이렇게 강의 같은 것도 안 하셔요. 겨우 청에서 왔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다녀갔거든요. 제가 내년에도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그래서 인경 스님이 우리 오늘날 명상이라는 단어를 만드신 분이 인경 스님이에요. 옛날에 명상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명상 센터도 만들고 그랬더니 맨 처음에 명상 지도자 과정이라든지 이것을 만드신 분이 다 인경 스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경 스님하고 지금 콜라보로 하나 더 하자. 그래서 명상 지도자 과정을 길상사에서 하자 그랬어요. 지도자 과정. 요즘은 라이센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과정을 내년에 2급, 1급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려고 그래요. 2급 3개월 과정, 1급 3개월 과정, 전문가 1급 과정. 이것을 한 다음에 이제 라이센스를 줘요. 자격증. 2급 수료하시면은 2급 라이센스 자격증 드리고
1급 하시면은 수료하시면은 1급 라이센스 자격증을 드리고 또 전문가 가면은 전문가 과정. 근데 전문가 과정 2급, 1급 다 밟아야지만이 전문가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총 10개월 과정. 조금 전에 차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3월 달부터 길상사 하자고 그랬어요. 전문 과정. 근데 이제 수업료가 비싸요. 우리 길상사 뭐든지 저렴해요. 다 기도비도 그러고 다 저렴해요. 근데 이게 명상 이거 이 전문 과정은 비싸요. 이것은 이제 우리한테만 이렇게 적용시키 아니라 지금 현재 이렇게 자기가 받고 있는 수강료가 미리 방금 얘기한 건 따끈따끈한 얘기를 여러분 얘기하는 거죠. 등록비 1년에 165만 원이에요. 1년에 165만 원이고 한 급당 55만 원. 그리고 일시불로 했을 때는 150. 그래서 10개월 가정을 해서 쉽게 말해서 일시불로 내면은 DC를 해주네. 15만 원. 15만 원 DC로 해줘요. 그래서 이것은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다 자기도 등록비 내야 되고 그냥 개인의 그게 아니라 등록비 세금 뭐 다 내야 된대요. 그 임경수님 거기가 한국 명상심리상담학회와 명상심리상담교육원이라는 그 법인체예요. 거기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답니다. 각자 그럴 때 안 된대 이거는. 전문 과정을 공부하실 분들은 설법전에서 할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서 여러분이 명상 수업 내용은 1시간 이론, 1시간 실습 그런 식으로 해서 명상 전문 과정 지도자 과정을 이 길상사에서 개설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불교 14기 방금 얘기 끝난 것을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슨 시간? 오늘은 무슨 시간이에요? 오늘 무슨 시간인지 모르고 오셨어요? 아니 학생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수업하러 받으러 온 거 있어요? 특강? 이게 있잖아요. 제 특강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불교대학의 종단 필수 과목이에요. 종단의 종단사를 공부를 하시게 돼 있어요. 필수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 수업하는 것을 다 사진 찍어서 여러분이 졸업 할 때 제출해야 돼, 자료를. 그래서 오늘 제가 본의 아니게 종단 대한불교 조계종의 모든 것을 이론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공부를 했거든요. 우리가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이면서 깊은 내부를 우리도 잘 몰라요, 사실. 깊은 이를테면은 뭐 기관이 어떻게 돼 있고 우리가 종단에 기관이 뭐 몇 개 있는지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살잖아요. 이를테면은 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여러분이 이것도 하나의 상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의 불자로서 이런 조직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깊이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행정적으로 아무 상관없잖아요. 안 그래? 행정적으로 우리 스님들도 행정적인 행정으로 하시는 분들만 알지 선방 스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셔요. 수행하고 아무 상관없거든 행정은. 물론 저는 주지 소임인데도 불구하고 이 깊은 행정은 잘 몰라요. 그래도 어제 공부를 했거든 저도. 조직이 이게 보니까 이를테면 대한불교 조계의 조직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이게 이제 PPT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종단 대한불교 조계종이지 않습니까? 대한불교 조계종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어른이 누구세요? 제일 큰 어른. 대한불교 조계종의 제일 큰 어른 종정스님이에요. 종정스님. 처음 듣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아시잖아요. 종정스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럼? 통도사에 계시는 성팍큰 스님이 종정이십니다. 종정의 임기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년이에요. 10년.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10년 하든지 20년 하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안 그래? 근데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누가 물어보면은 대답해 줄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종정스님 어떤 분인가 하면은 정신적 지도자예요. 행정수반이 있고 행정수반은 누구예요, 그러면? 총무원장이에요. 총무원장 누구시죠? 진무 스님.
진우 스님 총무원장의 임기는 얼마입니까? 모르시잖아요. 5년이에요. 5년. 그러면 다시 말해서 종정 스님은 연임이 가능할까요? 연임이 안 될까요? 연임이 안 됩니다. 총무원장은 연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합니다. 이거 쓸데없는 지식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하지만은 이것을 알아줄 필요는 있어요. 남들 물어보면은 그 정도는 그렇고. 그럼 우리 또 대한불교 조계종에 그 입법기관이 있습니다. 입법기관은 우리나라 입법기관이 뭐죠? 국회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입법기관은 종회의원이라고 해서 종회 입법기관입니다. 중앙종회라고 있습니다. 이거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도 이래요. 저는 이게 주지하면 사판인데 잘 모르겠어요. 각 사찰마다 종회의원 2명씩 있어요. 2명 곱하기 25교구 하면 몇 명이에요? 50명. 50명에다가 저기 어디지? 해인사가 3명이고 저기 조계사가 3명이고 또 우리가 국회처럼 하면은 직능이라고 있어요. 직능이라고 하면은 종회에 뭐죠? 종회에 보면은 투표 안 하고 국회의원 되는 거 비례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회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이거 중앙종회가 입법기관인데 거기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사법기관이 있습니다. 사법기관이 우리는 검찰이죠. 호계원이라고 있습니다. 호계원. 그러니까 정부 조직하고 거의 비슷하시면 돼요. 전에는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호계원, 총무원, 포교원, 교육원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통합해서 교육원과 포교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총무원으로 단일화 시켜버린 거죠. 지금은 입법기관하고 그 사법기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만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육원과 포교원이 있었는데 포교원과 교육원은 3월 달에 통합해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으로 본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우리 대한불교 조계원 총무원과 중앙종회 호계원이 있고요. 그 산하에 다른 종교 보면은 조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조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산하 단체가 사회복지재단이 있고 불교신문사에 있고 중앙박물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있고 아름다운 동행밖에 없습니다. 그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면 거대 종단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슬림한 단체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단, 기독교, 천주교 보면 어마어마한 거대한 조직이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는 조직이 그렇게 비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달린 사찰들이 우리가 말하면 이제 중앙의 그 본사라 총무원이 중앙청이라면은 중앙청에 따른 지방정부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방정부가 그러는 교구 본사로 표현합니다. 교구 본사가 몇 개? 25개예요. 교구본 25개. 25개는 각 지역별로 안배되어 있어요. 각 지역별로 안배되어 있는데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호남에가 본사가 몇 개? 저기 안에 소눈사부터 있잖아요. 소눈사가 있고 대흥사가 있고 화엄사가 있고 송광사가 있지 않습니까? 백양사가 있어요. 5개가 있어요. 호남에만. 근데 호남에 5개인데 제일 열악한 곳이에요. 열악하다는 표현이 뭘까? 열악하는 게 뭐죠? 신도수가 제일 적고 신대수가 제일 적다는 것은 뭡니까? 재정이 제일 안 좋다는 얘기지. 호남이 제일 열악해요. 그러면 제일 좋은 데가 어딜까? 경상도. 경상도 사찰이 뭐뭐 있습니까? 범어사, 통도사, 해인사가 있어요. 저기 은혜사, 고은사가 있어요. 근데 또 경북은 저쪽에 또 사이드로 빠졌어요. 고은사, 은혜사가. 그쪽에 또 좀 빈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제일 유난하게 제일 좋은 데가 어디다? 통도사. 왜 통도사가 제일 좋을까? 땅은 넓기로는요. 사찰은 다 넓습니다. 사찰은 다 넓어요.
주변의 입지적 교통수단과 대도시를 끼고 있느냐 아니냐. 대도시를 끼고 있느냐. 대도시를 끼고 있는 것이 통도사 같은 경우는 양산, 부산, 울산, 마산 뭐 다 끼고 있잖아요. 산은 다 끼고 있어. 산은. 산은 다 끼고 있는 것이 통도사하고 법무사예요. 해인사는 옛날에는 참 잘 나갔어요. 근데 뭐 지금은 모르겠고 하여튼 옛날에는 해인사가 우리나라 불교를 주도를 했어요. 모든 것을 주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려막길 가더니 많이 경북 쪽에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해인사. 그리고 이제 경상도 직지사가 있고요. 직지사. 그래서 그 경상도도 본사 몇 개예요? 그러면 불국사도 있네. 그러고 보니까 불국사, 불국사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이게 지역으로 나눠졌습니다. 지역별로. 근데 서울 중앙에는 그러면 어디 있는가? 가장 중요한 조계사가 1번이에요. 1번. 1교구예요. 1교구. 총 본산이기도 하지만은 1교구를 시작해서 주변에 이렇게 지역을 중앙에 1번부터 해가서 저 끝에는 제주도가 제일 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 교구 본사라고 그래요. 교구. 이제 이것을 천주교 쪽에 말하면은 뭐죠? 교구. 똑같은 얘기죠. 천주교도 같은 교구 지역에 나눠지는 교구예요. 교구에 딸린 절을 뭐라고 하죠? 말사라고 그래요. 말사라는 개념은 그 딸린 자, 그러니까 소속들. 말사 위에는 본사 위에는 대한불교 조계종이죠. 이런 조직 구조 보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 교구 본사가 25개라면은 말사가 몇 개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전국 사찰 말사. 예? 총문에서 이제 하는 거 보면은 2,600개라고 그래요. 절이 2,600개래요. 절이 2,600개. 우리나라에 이거 조계종 사찰만 그런 거예요. 다른 사찰은 이것도 말할 수 없겠죠. 태고종, 천태종,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종. 그러니까 이게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명칭, 이것 좀 이따 설명해 드리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제 여러 유사 상품이 많아요. 근데 일반 불자 아닌 분들은, 우리 불자 아닌 분들은 구분이 안 돼요, 사실. 마치 우리가 기독교가 감리교, 장로교,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구별 못 하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도 파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우리가 몰라요. 그쪽 종교에 대해서. 마치 일반인들도 불자이시지만은 자기가 태고종이나 천태종 다니면서도 조계종에 대해서 잘 모르셔요. 근데 간판 보고 알거든요, 우리는. 앞에 간판을 보고 대한불교 조계종인지 태고종인지 그걸 보고 알거든요. 근데 외형상으로는 그게 딱 드러나는 것은 태고종 빨간 가사. 그것만 우리가 유관료로 드러날 수 있어요. 빨간 가사만 딱 드러나지만은 나머지는 성복이 다 똑같기 때문에 외형으로 봤을 때 태고종 스님인지 조계종 스님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 간판이 없으면은 알 수가 없죠. 그죠? 조계종인지. 그래 꼭 물어보셔야 돼요. 브랜드가 뭔지. 진짜 그건 확실해요. 브랜드 따라서 안에 상품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유사 상품이라는 것은 대한불교 조계종 끝에가 대한불교 조계종까지 같아. 뒤에 삼화종, 총화종까지 붙였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혼란스럽죠. 그렇지 않겠어요? 대한불교 또 한국불교 조계종이 있어요. 영어는 똑같아요. 한국불교 조계종. 유사 상품이라니까요. 한국불교 조계종. 우리는 대한불교 조계종인데 한국불교 조계종이 있어요. 그럼 일반인들은 조계종만 보는 거야. 그러면은 조계종인가 보다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조계종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려는 게 아닙니다. 조계종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이 그것을 일반인들이 얘기했을 때 이 요거는 아시고 설명해 주셔야 돼. 남들이 물을 때 한국불교 조계종 다녀 그러면 한국불교 아니야. 우리는 조계종이야. 대한불교 조계종이야. 근데 대한하고 한국 같잖아, 사실. 안 그래요? 근데 유사상품이라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한불교 조계종 껍질 해놓고 뒤에 또 무슨
또 붙여 있다는 거예요. 종단의 문화 종교 등록한 데 보면은 진짜 많대요. 우리가 모르는 종단이 진짜 많대요. 불교 종단이. 우리 들어보지 못한 종단이 많답니다. 하여튼 속지 말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하여튼 그런 있다고만 알아주시고, 여러분은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이시다. 그렇다면 그 25 대한불교 조계종 안에 총림이 있는데 총림은 몇 개 있는가? 총림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총림이 뭔지 아세요? 총림의 구성 조건이 있어요. 총림이 되려면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뭐 있어야 되냐면은 선언이 있어야 해요. 선언, 강원, 유론, 연부론이 있어야 돼요. 이 네 개를 갖춰야 돼요. 이 네 개를 갖추지 못하면은 자격 요건을 상실해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갖추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가? 몇 개 될 것 같아요? 자, 총림이 몇 개인 줄 아시냐고. 이건 여러분 상식으로 이거 시험 나오는 문제 아니라 상식이에요, 상식. 아니, 불자니까 총림이 우리 대한불교 조계 총림이 몇 개, 다른 종단에는 총림이 없어요. 왜 4개요? 맨 처음에 큰 데부터 오래된 순서로부터 따져봅시다. 해인사 제일 오래됐습니다. 해인사 다음에 어디서 총림 됐습니까? 통도사. 그 다음에 어디? 송광사. 그 다음에 법무사 총림이다. 법무사도 총림이에요. 그리고 해인사, 송광사, 수덕사도 해제되지 않나? 5개 해제됐어요. 팔공산도 동화서 해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면 해지돼요. 그래서 지금 5개. 원래 6개 했는데 동화사가 얼마 전에 해지됐어요. 해지를 누가 시킨가? 입법기관에서 가요. 입법기 중앙종회에서 해지시킵니다. 입법기관에서 뭐든지 법을 만들잖아요. 중앙종회에서 해지시켰습니다. 자격 조건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럼 총림에는 그러면 제일 어른이 누구신가? 방장이라고 계셔요. 방장. 그리고 그러면 총림이 아닌 큰절에서 제일 어른 누구시죠? 이를테면 방금 동화사라든지 해제된 백양사라든지, 백양사도 총림됐다가 해지됐어요. 백양사도 총림이었는데 해지를 당했어요. 동화사도 해지 당했어요. 어찌 보면은 자격 조건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곳에는 제일 어른을 방장이었다가, 그러면은 그런 제일 어른을 누구라고 할까요? 조실 스님이라고 합니다. 조실 스님. 이것은 상식이에요, 상식. 조실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것을 전체적으로 사찰 구조로 본다면은 그렇게 돼 있고요. 종단에 우리가 교육기관이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 종립 학교로가 있는데, 학교 몇 개 될 같아요? 28개예요. 종립학교가. 그리고 종립대학교는 중앙성화대와 동국대 2개가 있고요. 복지시설은 120개가 있습니다. 그 템플스테이가 지정된 것은 100여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으로 본다면요, 문화유산이 유형, 무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불교가 몇 프로 정도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70%. 문화재가 거의 70%가 불교계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아닌 것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빠져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요즘 근현대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80년대 불릉세가 88 올림픽 있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근현대 문화유산 보면은. 근데 우리 절집 따져보면 문화유산 아닌 게 하나도 없어. 보통 100년, 기본은 100년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방금 제가 말씀드린 상식적으로 알아들은 것은 교구본사가 몇 개? 25개. 25개의 특별 교구본사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특별 교구본사. 그거에 되면은 군종 특별 교구가 있고요. 해외 특별 교구가 있습니다. 해외 사찰을 관리하는
특별교구가 있고 군종 특별교구가 있습니다. 군법당 관리하는 특별교구가 있는데 이건 별개의 거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가장 피부로 이제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상식적인 대한불교 중에 조직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대한불교 조계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한불교 조계종의 역사,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그것은 언제부터 생겼을 것 같아요? 대한불교 조계종 해방 이후 정확하게 따져보면요, 1954년도에 대한불교 조계종 맨 처음에 이름은 어떻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금 우리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이지 않습니까? 이 종명은 조계라는 것은 어디서 유래된 줄 아시죠? 육조 해능대사. 그것도 이제 조계산인데 송광사 뒷산이 무슨 산이죠? 조계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한불교 조계종에 종조가 있는데 육조 해능의 그런 사상을 빌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정신이 종지라 그러죠. 종지. 종지는 종교의 근본 취지. 그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석가세존의 교리를 봉치하며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 동우생을 종지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직지인심. 이게 다 쓴 문구거든요. 직지인심이 뭐죠? 직지인심. 바로 직지. 자기 마음을 바로 보아서, 바로 내 마음을 바로 봐서 뭐라고? 견성성불, 경성성불, 성불만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다? 전법도생이라고 하거든요. 전법도생, 중생을 널리 교하라,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의 종지, 이건 포교사 시험 보면 100% 나옵니다. 이거는 대한불교 조계의 종지 뭡니까? 직시인신, 견성성불, 전법도생. 이건 포교사 시험이는 이거는 나와요. 시험 문제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불교의 근본 취지는 그럼 어떤 불교인가? 육조 해능의 정신을 받았기 때문에 선불교예요. 육조 해능의 정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 육조 해능의 선맥을 이어서 창시됐다면은 한국에서는 뭘로 됐는가? 도의국사로부터 도의국사 됐고, 그 다음에 중홍조로서 누가 있면은 보조 진율 스님을 중홍조로 했고, 그 다음에 중천조가 있고 중홍조가 있는데, 이것도 시험 많이 나와요. 포교사 시험에 우리 대한민국 본명을 적으십시오. 그러더니 도의선사가 맨 처음에 종조시고, 그러니까 신라 현대가 5년에 만들어졌어요. 신라 현대가 5년에 중국 서당지장 선사에게 인가를 받고 한국 선 최초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천조가 있습니다. 중천이 있고 중홍이 있어요. 중천은 보조진율입니다. 보조진율은 송광사, 일대 국사가 보조진율이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그때 이제 정의결사가 나오죠. 정해결사. 그리고 가나선을 확립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중홍조가 태고보우예요. 태고보우는 임재성품입니다. 부산선문을 통합해서 만들었는데요. 따져보면은 대한불교 조계는 고려시대에 조계종을 썼다가 1941년대 조선불교 조계종을 썼다가 1954년도에 불교 정화가 이루어졌나요? 불교 정화라는 것이 뭡니까? 일제시대 때 외불교라고 표현하는데, 저도 얘기만 많이 들었습니다. 54년도에 일제시대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외불교라고 그러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일제 치하가 되면서 일본 정부에서 스님들을 강제로 결혼을 시켰어요. 그 다 대체를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송광사, 제가 출가만 했을 때만 해도 송광사 가니까 그런 그 어른 스님들이 사시고 계셨어요. 이미 결혼한 스님들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강제로 일제시대 때 강제 결혼을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출가하니까 그분들이 시킨 보살들이 있고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절에는 안 살았어요.
절에는 살지 않고 마을에 따로 사시고 스님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정화운동이란 뭐냐면 대처를 하셨던 분들을 정화를 한 거예요. 비구 스님들이. 비구가 뭐죠? 비구가 뭐예요? 독신자, 독신 수행자 비구라래요. 비구 대처에 그때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비구 대처. 이제 대처성이라는 것은 일제시대 때 뭐 자이든 타이든 무조건 결혼하셨어요. 근데 승려 생활을 하고 계셔서 절에 사셨어요. 사셨는데 이제 비구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결혼 안 하고 청정 비구 스님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처성을 다 몰아내는 작업을 하셨어요. 다 쫓아냈습니다. 근데 송광사가 유일하게 그걸 포용을 했어요. 한 곳에 사시게 했어요. 송광사 같으면 도성당, 지금 도성당이라면은 들어가자마자 지금 방장 스님하고 어른 스님 계시는 거죠. 거기는 대처성이 사시더라고. 제가 출가했을 때만 해도 노스님들이 사시더라고. 근데 그것을 이제 전 방장이셨던 효봉 스님이나 그 위에 치봉 노스님이라 계셨는데 그분이 정화하시면서 안 쫓아내고 같이 살자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한 곳에 머물도록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송광사는 그러니까 비구 대청은 치열한 갈등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안 나가려고 하시고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송광사는 그런 갈등 없이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제가 출가할 때마다 그 노스님들이 한 6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전, 지금 현재 유론하고 도송당을 그분들이 사시더라고. 제가 출가할 때마다 같이 사셨어요. 그때 이제 에피소드를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수계를 하잖아요. 수계할 때면 스승 은사를 정해야 되잖아요. 스승을 정하는데 다 거기 못 가게 하는 거야. 우리는 비구인지 대처인지 몰라. 그 노스님이 비구 스님인지 대처성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제 어떤 스님은 근데 사시는 모습은 진짜 지금 생각하면 진짜 수행자답게 사시더라고요. 옛날에 비록 결혼하셨지만은 진짜 죄송한 표현이지만 비구 스님보다 더 열심히 사시고 더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아서 행자들을 감동해서 가는 거예요. 상자 되겠다고. 사중에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데 근데 뭐 내가 가겠다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신 분들이 여럿대요. 그 노스님 상자 되신 분이. 우리 도반도 몇 명이 대경스님도 마찬가지야. 송광사 대경스님 있죠? 유론장 은사스님도 예. 근데 그 은사스님이 얼마나 감동적인 게 살는지 몰라요. 우리가 감동할 정도 되니까 행자들은 그것만 보잖아. 안 그래? 열심히 사실 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가지 말라는데 나는 굳주고 가겠다. 그래서 유른장 스님 같은 경우도 계룡노 스님 상자 된 거예요. 그 옛날에는 치열한 것이 그 정화운동입니다. 그 54년도에. 그래서 이제 대처성들은 환속도 하시고 일단 비구절에서는 다 쫓겨났어요. 그것이 치열한 정화운동을 54년도에 정화운동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54년도에 됐으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역사를 따져보면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타이틀을 그대로 쓴 것은 이것은 그런 역사가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다시 말하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지가 직지인선 견성선불 전법도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우리나라 불교 무슨 불교? 대성불교지 않습니까? 대성불교는 가장 어떤 취지죠? 상구보리 하와중생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의 보살정신입니다. 그러면서 동체대비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무엇인가? 이것도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뭐죠? 금강경이에요. 각 종단마다 태고종은 천태지 뭐 이렇게 다 달라요. 태고종 다르고 뭐 진각종 다르고 다 종단마다 소위경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뭐라고? 금강경과 전등보보예요. 전등보보. 육조당경은 또 다른 전등보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위경전의 그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인가? 금강경이 어떤 내용이시죠? 공사상이잖아요. 이건 기가 따갑도록 듣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대한불교 종에서는 공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대한불교 종에서 공사상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공사상에 물들여져 있습니다. 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금강경의 주 핵심은 뭐라고? 다시 이제 공사상이다. 금강의 주 내용이 뭐죠? 뭘 얘기해? 그러니까 한 글자로 따지면은 마음심자 하나라는 거예요. 마음심자 하나인데 마음심 하나가 뭐라고? 공이에요. 공.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내놓으라면은 내놓을 거 없고 있긴 있어. 그런 내 마음속에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여러분이 각각의 한 권의 경전을 갖고 사시잖아요. 그거는 경전이지만은 어떤 글로 쓰여진 경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거는 존재해요. 그것이 뭐다? 마음의 경전, 마음심자가 근데 마음심을 달리 우리가 고차원적이게 얘기하면 공이라는 뜻입니다.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존재하는 것. 그것이 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불교 중에서 공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전등보보는 무슨 얘기죠? 조사어록이에요. 조사어록. 조사어록은 선오록입니다. 육조단경이에요. 육조단경의 선오록을 핵심을 가지고 그러면 선오록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불교의 영향이지 남방불교의 영향이 아니잖아요. 선이란 것은 육조 해능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 불교로 말한다면은 지금 선불교가 아니죠. 초기 불교는 근본 불교에서는 선을 논하지 않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명상이죠. 명상하고 선하고 다릅니다. 혼란스러워 많이. 부처님 그러면 참선에서 깨달았습니까? 뭐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아나바타 사티 갖고 깨달았어요. 아나바타 사티. 아나바타 사티 뭐예요? 들숨 날숨 알아차림이에요. 들숨 날숨 아나바티. 들숨과 날숨과 사티 알아차림이에요. 그걸 가지고 부처님 깨달았지 참선에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선이 제일이라고 해서 가끔 이거 갖고 이제 선문답 하는데 어떤 큰 스님한테 뭐 달라이라마가 가지고 뭐 이목구가 뭐냐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건 우리 불교의 수행 방법인 것이고 밀교는 밀교의 수행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고 남방불교 남방불교 수행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고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뭐라고? 금강경을 사상으로서 수행 방법은 정해상수 성교 겸수예요. 우리 수행 방법은 선교 겸수로 되어 있습니다. 선만 전부가 아니에요. 교가 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 병통에 걸려가지고 교를 멀리하는 경우가 있죠. 정해상수라는 것은 뭐 정과 해 어떻게 됩니까? 정이라는 것은 선정인 것이고 해랑 뭡니까? 지혜를 닦는데 어떻게 지혜를 닦죠? 교를 통해서 닦는 거예요. 교가 지식이 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해상수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상수. 다시 말하면 선을 마음이 있다면은 집이 있다면은 집을 짓는 한 채를 어디에 집을 짓죠? 기초공사를 해야 돼. 기초공사. 기초공사는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바닥 공사를 하지 않고 집을 지으면은 삐뚤하게 지고 언제는 그것은 쓰러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집은 탈이 납니다. 그 기초공사를 그 다음에 우리가 개정해라는데 그 다음에 기둥이 개고 해라는 것은 지붕이라는 거예요. 개정의 사막을 닦는데 정해상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도 중요한 것이고 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도 중요한 것이죠. 정은 선정을 함으로써 해가 생겨요. 선정을 닦아야는 해가 생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학과 참선을 같이 하라고 돼 있지 참선만 하라고 선종이기 때문에 선만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를 하라 할 때는 기도만 하고 다른 건 하지 않는 그것도 하나의 병통인 거거든요. 다 겸수. 우리가 이제 어떤 수행이라든 37조도품이라는 게 있어요. 37가지 방편을 통해서 그 완벽하게 하는 것이지 내 혼자 닦아서 될 일은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저 하늘에 빛나는 별은
옆에 엑스트라가 있었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깜깜하니까 빛나는다고. 다 밝아보면 그것들은 빛이 안 나요. 항상 상대를 통해서 빛이 난다고요. 우리는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잘 사는 것은 누구 덕분? 주변 사람 덕분이에요. 오늘날 기업이 잘 되는 것은 소비자가 없으면 어떻게 기업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소비자가 소비를 해줬을 때 그것을 기업이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이지, 저 하늘의 별은 캄캄한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잖아요. 무대에 주인공만 있다면 빛나지 않습니다. 엑스트라 있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한 가지만, 그것만 잘났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참선과 교학을 중요시 여기지만은 그것을 보편적으로 다시 부면해서 보조적으로 하는 수행 방법이 뭐라고요? 강경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경에는 뭐죠? 강경이라는 것은 경전을 보라는 거죠. 경전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된다? 염불, 주력, 수행, 이것을 우리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참선하라고 된 게 아니라 경전을 보라, 강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염불 수행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 병행했었을 때 성교 겸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정예상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잘 돼서는 이 세상이 안 돼요. 완벽이란 것은 한 가지 갖고 완벽이라는 게 없잖아요. 두루두루 하나의 원이 있다면은 하나의 구석이 티가 끼는 순간 완벽은 아닙니다. 전체가 온전하게 했을 때 온전한 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이란 건 부처님만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 중생들은 희망상이고 완벽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갔다 싶으면 또 저 멀리 또 아득하게 멀어요. 저기 가면 다 되겠구나 하면 도착해 보면은 또 저 멀리 있거든요. 마치 저기 지평선이 가면은 또 지평 또 열려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우리 기도를 다 했다 생각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 결국은 완정할 때는 아득하게 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은 대한불교 조계종이 이제 정화를, 그러니까 정화를 본다면은 이제 비구 대처의 정화가 54년 있었다면은 굴곡의 시들이 대한불교 조계종이 많았어요. 여러분이 제일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이제 나이대로 본다면은 이제 그 혼란 시기들이 있는데, 저 해방이 94년도에 이제 이거 혼란 시기 보면은 저가 출가하기 전에 198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두환 시절이잖아요. 전두환 시절에 범난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범난이 게 뭐냐면은 스님들이 다 주무시는데 갑자기 전두환의 신군부가 절에 다 쳐들어와요. 모르셔요? 그 범난이 12.7 범난이라고 합니다. 80년 12.7 범난. 10월 달 27일 12.7 범난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조계종의 치욕적인 일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 큰 사찰들, 그 명분은 뭐냐면은 조계종의 못된 스님들을 정리정돈한다는 차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군부가, 저도 들은 얘기예요. 지금도 계속 종단에서 그런 거하고 투쟁하고 있는 그 잡혀 들어가서 고문당하고 막 그런 스님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꼭 광주 사태처럼, 삼천교육 때처럼 스님들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런 순환을 겪은 데가 전두환 시절 때예요. 그것이 이제 그 12.7 범난인데, 그래가지고 사회 정화 목록을 해가지고 궁경을 투입해가지고 스님들 대거 연행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건 순환을 겪은 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97년도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요. 97년도에 국무총리가 공식 사과하고, 그리고 2008년도에 12.7 명예회복에서 기념관 건립도 하고, 그때 고문당에서 뭐 몸이 불편하시고 그런 분들은 그때 의료비를 지원해요. 군부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범란이 일어난 지 38주년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대통령이 사과해요. 이런 있고요. 이것 사태의 이제 본질은 종교를 탄압이죠. 불교가 워낙 강하니까 그 군부가 불교를 길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 게 있고요. 대한불교 조계종 구조도예요. 예, 우리가 보면은 여기 이제 제일 종단은 이제 승파가 큰 이제 이고 조직을 이걸 빼먹었네요. 원로회의가 있어요. 제가 빼먹었는데 그죠? 이 원로회의가 있고요. 원로회의가 있고 그 밑에 입법기관 종회장 있고 여기는 총무원이고 호교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사법부, 입법부, 행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원으로 이렇게 나눠졌고요. 이게 본사를 보세요. 25개 본사의 특별교구가 저기 보면은 되어 있고요. 여기가 보면은 총무원에 있고 경기도, 강원도 2개, 충청도에 3개, 대구 이쪽에가 경상도 제일 많네요. 그죠? 여기까지는 경기가 많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네. 경상도가 되어 있고요. 전라도는 여기 여기 하나, 금산사가 있었구나. 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서남사, 송황사, 대형사. 관음사가 이제 제주도, 선운사가 여기 봉선사가 제일 끝이네요. 서남사도 참 있는데요. 서남사는 거기는 분규 사찰이라고 그래요. 분규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싸우는 절. 뭘 싸우냐? 태고정절이냐? 조계종절이냐? 이름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태고정 스님 살고 계세요. 태고정이 살고 계세요. 우리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분규라 했죠. 분규. 법적으로 다투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주지는 임명장 거지만 아무 권한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분규를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 태고정 스님 살고 계세요. 그렇게 행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은 서남사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조계종 스님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서남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총림은 선은 강원 유론 연분을 갖춰야 있어요. 상계서도 그것도 해제됐어요. 해제. 자격이 안 되면 해제당해요. 수속사도 그대로 되고 있어요. 공찰과 사설사함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공찰, 사설사함 모르시죠? 이게 저도 잘 몰랐거든요. 공찰이란 것은 공찰은 사설, 소유권, 인사, 운영, 관리, 종단의 기소 사찰이고요. 사설사함은 본종에서는 신도가 창건하여 종단에 등록하는 이를테면은 윤덕심이 절을 만들어. 그러면 만들면 누구죠? 개인이 만든 거예요. 개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설이잖아. 사설인데도 등록시키면 공찰이 돼요. 등록시킨다는 것은 개념이 뭐냐면 모든 것을 재산권이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종단에 위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지 임명권이에요. 주지 임명권이 어떻게 되면은 공찰은 누가 임명장을 낼 것 같아요? 네? 본사가 내 본사에서. 말사는 본사. 본사는 어디? 총무원. 이렇게 됩니다. 조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설사하면 그 주지를 임명은 누가 될까? 창건주가 내는 거예요. 창건주가 지명을 해요. 지명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소속된 본사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내가 한다 해가지고 임명권이 있지만 도장은 누가 찍는다? 본사에 찍어요. 그냥 그 개인 소유라고 하면 좀 이상한 거고요. 권한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신심 있는 사람이 저를 만들어 해주면 인정해 줄게. 그거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이것도 재밌는 것은 이것은 내가 절을 갖고 있어. 조계종 스님이야. 이를테면은 조그만 여기 앞집에 내가 절을 만들었어. 그러면 내 절이잖아요. 개인 사찰이잖아요. 그것을 개인 사찰을 갖고 있어도 내가 조계종에 등록하지 않으면은 조계종 승려로서 박탈당해요. 그것이라면은 소유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조계종 스님은. 근데 가끔 스님들이 자기 절 만들어 놓고
탈퇴를 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귀속시키기 싫으니까. 무소유가 아니라 유소유죠. 그러니까 내가 저를 만드는 것을 인정해줘. 종단에 귀속하지 않으면 조계종 종료 스님으로서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 귀속시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만들어도 그 사설사함은 권한은 인정해줘요. 그 대신 그 대신 귀속시키라는 거예요. 종단으로. 왜냐하면 귀속시키면은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개인 재산이 아니니까. 근데 개인 재산 갖고 있으면 사고 팔고 할 수 있잖아요. 사유 재산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고 팔고 하는 재산이 있으면은 종단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계종의 승려로서는 박탈시켜요. 이게 지금 제재를 강해요. 그래서 재산이 있는 스님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자기 나쁘게 보다도 또 이제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타치 안 받으려고. 왜냐하면 종단에 소속하면 종단의 모든 법을 다 따라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종단 좋은 종법에 다 법을 따라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나가버리면은 전혀 제재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설사함은 해도 돼요. 그 욕심만 안 부리면 돼요. 욕심 안 부리고 그렇다고 사설사함하고 내가 주지하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해줘요. 그렇죠. 주지 임명권을 너무 넘겨줄 수 있죠.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3대? 저도 조계종 스님이 그 법을 잘 몰라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3대까지 인정했어요. 3대. 내가 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내 상자의 상자까지는 그 자격을 줬는데 지금은 1대까지 끝났는데 내까지는 다 하면은 인정하지 않는. 그럼 길상사는 어때요, 그러면? 길상사는 사설사함이에요, 공찰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사설사함이에요. 엄연히 따져본다면은. 왜냐면은 사설사 공찰이라는 개념은 이미 역사가 있는 절들이에요. 역사가 있는 절이에요. 오래된 절. 내가 짓지 않았고 계속 존속 유지가 되려고 온 절이 내가 짓은 절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은 절은 사자가 붙잖아.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개인절이 되는 거죠. 근데 종단은 그래도 재산은 종단에 기속시키면 돼요. 근데 기속 안 시켰을 경우는 자격이 박탈되지면은 종단에 기속시키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종단에 재산을 내가 사고 팔고 하려니까 기속 안 시키는 거잖아요. 종단에 기속하는 순간은 내게 아니에요. 종단 재산이에요. 종단 재산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원히 가요, 이제. 그럼 길상사는 어떻게 됐다? 은사 스님이 공찰로 전환시켰어요. 전환시킨 대신 송광선은 어떻게 했냐?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창건주가 우리 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주지를 계속 송광사에서 제가 올리면은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사설사함의 공찰이지만은 우리 길상사는 사설사함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은 공찰이에요. 이거는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설사함은 이제 기소시키는데 삼부사찰이가 뭐 기초교리에 다 나오는 거고, 그죠? 기도도랑 다 아시잖아요. 여기 왕초부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여기 기도도량들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 데가 관음도량, 이게 4대밖에 안 나왔네. 낙산사, 보문사, 남해보람, 향이람.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5대 정물봉은 아시잖아요, 그죠? 5대 정물보공, 5대 정물보공. 이건 다 상식이에요. 이건 진짜 다 상식적인 얘기예요. 5대 정물보공이라는 것은 신라 자정은 진신사리를 모신 것을 보공이라고 합니다. 진신사리를. 그것은 통도사, 상원사, 법황사, 정암사, 봉정암. 이것을 보공인데 요즘 보공이 막 생기더라고. 어디서 사리가 모셔와가지고 보공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보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송광사도 사실 우리 대웅보전 안에 뒤에 돌아가면은 부처님이 부처님 밑에 자대 밑에 거기 또 사리 모셔놨거든. 사실 사리 모신 데가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스리랑카에서 계속 사리가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계속 사리를 모셔와가지고 계속 만들고 있어요. 하여튼 부처님 가신 지 몇 년? 부처님 가신 지 몇 년 됐죠? 2500년 됐는데 아직도 살이 나와요.
2500년 됐는데 아직도 살이 나와요. 그래서 아직도 스리랑카 가서 살이 모셔와요. 그냥 오잖아요. 사갖고 와요. 하여튼 복음은 이게 상징적인 우리가 5대 복음이고, 관음기도도량은 이것이고, 지장도량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연제 시몬사, 남해 용문사, 도소람. 미력은 이제 관촉사 가보셨어요? 법주사 미력, 금산사 미력, 그러니까 대표적인 곳이고요. 역사. 이게 뭐 역사까지. 이거는 우리가 다 알잖아. 불교 언제 들어왔냐? 소수리망 12년, 372년. 이거는 뭐 역사 공부 다 하시고. 구산선문은 선종이 종파는 구산선문이고요. 선종이라고 불렀고, 고려시대에 이제 고려시대 말하면은 경국적으로 보조 진유를 관하선 해심 진각국사, 그 광호남의 해심 진각국사거고요. 성교융합. 이거 송광사가 어찌 보면 송광사의 이거 대한불교 조계종의 뿌리예요. 성부 종찰이잖아요. 성부 종찰. 수선사가 이제 성부 종찰이라는 16구사가 나오셨고요. 조선시대 억불정책. 이제 이것은 유교, 숭불, 숭유, 도성 출입 금지. 옛날에는 그래서 스님들이 도성에도 못 들어왔어요, 사실. 왜 그랬을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교가 정치하고 결탁되면은 문제되는 거예요. 정치하고 결탁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과보를 받는 거잖아. 과보거든 이게. 과보를 받아서 결국은 나중에 조선시대 와서는 고려시대는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조선시대는 탄압받는 거지. 그래가지고 도성도 못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이제 비구 대책에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독신, 삭발염이, 수도, 이신, 불주, 초육. 이게 뭐죠? 불주, 초육. 술 먹고 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라는 것의 기준이 없잖아요. 비구 대체의 대표적인 상징이 옷차림에서 이걸로 했어, 이걸로. 이게 뭐예요? 행전. 이게 행전을 가지고 비구 대체를 골랐대요. 지금은 다 대체성이야. 옛날에는 분간이 안 가잖아요. 근데 이제 행전을 하면 비구스님이고, 이거 행전을 하면 비구스님이고, 행전 안 하면 대처성이었대요. 요즘은 다 안 해. 다 대처성이야. 안 해요, 요즘. 안 하다 보니 저거는 고무줄이야. 고무줄로 바뀌었어, 고무줄로. 근데 이거 노예 상징이라고 일제잔재라고 그래, 이것도. 잔재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은 군인들 각반 차잖아요, 각반. 군인들 군대 나갈 때 각반 차는 거거든요. 오죽했으면 이걸 가지고 비구 대체를 갈랐을까? 왜냐면 굉장히 불편해요. 이거 엄청 불편하고, 여기 이게 종아리도 쪼이고 간지럽고 하여튼 피멍 들고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요즘은 안 해요. 근데 절에 가면 제일 먼저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불편해하거든요. 요즘은 안 해요.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10명 있을까? 12.7법 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 83년도구나. 83년도 제가 83년도 출가했거든요. 제가 83년도 출가했어요. 83년 출가했는데 이게 신흥사 사태가 벌어져요. 신흥사 사태가 뭐냐면, 여기는 자세한 게 안 적어놨죠. 신흥사 사태가 여기가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스님이 어떤 그 길에 붙어가지고 살인을 해요. 그래서 온 나라가 뒤집혔어요. 형사 폭력 사건이라는데, 그때 스님이 스님을 죽였어요. 그것도 신흥사가 서로 뺏으려고 그랬다고. 신흥사가 그러다가 신흥사 사태 벌어졌고, 그렇게 해서 83년도 수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수계. 우리가 계 받아야 되는데 83년도 수계가 없어요. 그럼 84년도로 건너뛰어요. 나라가 시끄러워지니까 수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84년도 계를 받아요. 또 지금하고 저 개인적인 견해는, 지금은 그때는 다 선방에 많이 다니셨거든. 선방이 제일이고, 선방 스님들이 큰 소리 치면 딴 사람은 주지고 뭐고 깨갱했어요. 그러니까 선이 최고였어요. 참선. 그 사람 위주로 모든 거 들어갔습니다. 성녀대에 선방 스님들이 모이면은
진짜 굉장했어요. 우리가 말 활발발 왜 목숨 걸어놓고 했기 때문에 정의롭다면 진짜 정의로운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다면은 승려대회 한다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승려대회 열었다 그러면은 제일 무서운 그 대회였어요. 스님들이 이해관계 없이 모여들어서 오로지 하나는 정의로서 불법 어떻게 하겠냐 그걸 갖고 따졌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현재 대한불교 조고요. 대한불교 이해하는 한국불교 사상 정체성 종파를 현대적 그렇죠. 이게 이제 종파를 버려서 이제 회통불교라고 하는데 회통이라는 것은 그냥 다 수용하는 거예요. 옛날엔 선불교가 제일이었다면은 지금은 다 수용하고는 그런 어찌 보면은 다 수용하는 제도가 있고요. 선악원이 어딘지 아시죠? 이것도 하나의 그 대한불교 조계종 외에 하나의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갈려 나간 선악원. 요 밑에 요 위에 정법사 있죠? 그 선악원이에요. 그 대한불교 조계종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이에요. 근데는 그 재산이 분리돼 버린 거야. 재산 등록이 스님은 조계종 스님인데 재산을 분리된 거예요. 그 선악원 재단이 따로 있습니다. 재단 법인체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해요. 저는 깊이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애매해. 이것도 같은 조계종 스님인데 그러면 내가 선악원 은사 스님 두면 선악원 스님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 스승이 선악원 스님이면은 그 밑에 제자니까 내가 선악원 스님. 그래서 한때는 조계종 그 교육을 못 받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조계종 스님인데 그래야 되냐 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복잡미묘해요. 아직 정리는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깊이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은사 스님께서 효복 노 스님을 만난 자리가 어디죠? 선악원이었다고. 선악원. 당신이 출가하시려고 서울로 왔어. 그래서 이제 선악원에서 이제 묵으면서 우리 스님 효복 노 스님이 찾아가는데 어디 계시니? 선악원에서 만난 거예요. 선악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큰 스님들 다 선악원 그거였어요. 선악원 재단이 인천용화서도 선악원 재단인가? 인천용화서 선악원 재단이에요. 인천용화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선악원 스님들은 그 선빵도 조계종에서 안 받아줬어요. 처음에는. 그런 갈등이 있다가 이제 조금씩 수용해서 같이 함께 통합하자 그러는데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공단 선악원 한 뿌리. 이 한 뿌리가 말은 했잖아. 결코 분리돼서는 안 된다고. 그 조계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선악원에서는 안 들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종단사를 보면은 지금 여러분이 이제 보셨다시피 선악원하고는 이것은 뭐 이제 정치적인 문제? 내가 알기로는 정치적인 문제예요. 정치적인 문제와 이제 재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결국은 다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안 풀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것은 이해관계를 떠나버리면 하나가 되는데 이해관계가 얽히면은 그걸 따지면은 이제 복잡하게 얽혀서 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불자이니까 대한불교 종지나 이런 것은 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소위경전은 아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왜냐면은 우리의 종조가 누구이시고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내려오는 불교 역사라면은 거기는 각 나라마다 또 다른 불교 형태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일본대로, 티벳은 티벳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또 이제 그쪽에서 내려오는 교파가 달라지고 또 수행 방법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뭐 종단 협의회라고 있는데 그 안에 소속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불교 종단이 많다는 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안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의 부처님 말씀이겠지만은 그 가지로 뻗어 나가는 가지가 다 다르잖아요. 뿌리는 내려가면은 한 뿌리인데 결국 뻗어 나와서 가지가 다 다른 가지를 치고 있기 때문에 내 가지가 맞다, 네 가지가 틀리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본 뿌리인 것이고
그것이 이제 앞집 옆 다 살아가는 방법은 다 다르잖아요. 같이 존재하지만은 그것이 내 방법이 내 삶이 옳다고 주장할 수 없거든요. 앞집에는 앞집대로, 옆집에는 옆집대로, 윗집은 윗집대로, 아랫집은 아랫집대로 다 살아가시잖아요. 종교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목적은 다 똑같지만 살아가는 방법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가정으로 본다면은 우리 가정은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었고 우리 가정의 가훈은 뭐다? 그건 알고 있어야 되잖아. 우리 집에 가훈, 우리 가정에서는 가훈이 뭐다? 그러면 우리 가훈이 알아야지만이 우리 가정이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옆집 가훈 가지고 우리 집에 가훈으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마치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 한국에서는 가장 큰 종단이지만은 외부인이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삶의 안주에 있지 또 다른 삶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딴 사람이 우리 집이 어떠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살고 이런 정신으로 수행하고 이런 가르침을 받들고 산다는 거. 그리고 너네 집의 가게도 어떠냐 물어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게도 우리 대한민국 조계종 가게도 어떻습니까? 구조적으로는 종정이라는 큰 어른을 모시고 살고 있고 그 밑에 행정적으로는 총무원에는 총무원장 맨날 뉴스에 나오는 총무원장만 나오니까 총무원장이 제일 우리 대한민국 조계종을 대표로 한다고 착각하신 분들은 오히려 많으셔요. 그런데 행정수반이에요. 행정적으로 그분이 대표할 뿐이지 정신적 지도자는 누구? 종정스님이 따로 계십니다. 마치 송광사 총님 이드는 데는 거기에 제일 어른이 누구시죠? 방장스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방장스님 행정성인가? 그러면 정신적인 어른이시에요. 그러면 정신적인 어른이 방장이 계시다면 행정적으로 누가 책임자다? 주의스님이 다 하셔요. 근데 이렇게 분리가 되네요. 행정과 정신적인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아셔야 될 부분이죠. 주직은 제일 높은 줄 알아 또. 다른 일반 비불자들은 주지가 대장이고 제일 어른인 줄 착각들 많이 하셔요. 주지가 제일. 근데 송광사나 큰절 가면은 특히 우리 송광사 같은 경우는 주지 스님도 어른이 워낙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른을 모시고 살아요. 그 주지는 심부름꾼이에요. 물론 딴 절에서는 또 주지의 권한을 막 행사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있겠지만은 그것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고요. 이제 저는 송광사를 중심으로 본다면 제일 대표적으로 송광사가 가장 여법하게 사찰 운영이 되어 있고 주지는 주지의 이제 그런 심부름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하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권력이 아니라 그런 제도들이 이제 조계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송광사가 가장 여법하게 제가 송광사 스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침에도 이제 어떤 스님이 다녀가는데 송광사처럼만 조계종을 산다면은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송광사처럼만 우리 조계종이 그렇게 산다면은 참 여법할 텐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인 것이고 또 남들은 야 이거 니네 뭐 잘났다 그러지 별거 있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 잘난 맛에 살잖아요. 우리는 다 잘난 맛에 사는데 하여튼 대한불교 조계종의 조직과 구도를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불교대학 14기 강의를 필수 과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은 이해되셨어요? 조계종이 어떻다는 건지. 옛날에는 하도 말에 말다는 조계종이나 쪼개종이라고 그랬어. 쪼개종. 맨날 찌그닥 하고 만나 싸우니까 쪼개종이 너 쪼개종이 나면 또 그런 비양강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아주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이제 조계종이 여법해야지만이 좋아야지만이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소속 단체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만약에 종단이 어지럽고 시끄러우면은 어디 소속이라면 얘기 안 하잖아요. 부끄러워서. 또 잘 나가면은 다리 걸치고 싶고 하잖아요. 그럼 마치 이제 여러분이 모르긴 하지만은 길상사 다니는 것이 자부심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과 우리들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길상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뿌듯하고 당당하게 나 길상사 다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불교대학 오늘 마지막 수업. 다음 주는 이제 수계식과 수료 이제 마지막 하는 날인데요. 다음에는 이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세요. 자, 이것으로서 모든 불기 2569년 불교대학 제14기 모든 수업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걸림하셨습니다.